사실 경매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권리 분석과 시세 파악, 그리고 입찰 서류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면 어떤 경매 사건과 물건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입찰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생각보다 쉽게 입찰을 해서 내가 적어낸 가격이 가장 높다면 낙찰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사칙 연산을 배우고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웬만한 수학 문제를 푸는 기본 기술이 됩니다. 이처럼 경매 투자로 수익을 얻는데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경매 투자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큰 범주와 작은 범주,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큰 범주는 쉽게 말해서 투자와 부자 마인드입니다.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은 범주는 경매 투자의 기술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경매 물건은 어떻게 검색하는지,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세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과 입찰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의 기술이나 능력 정도를 작은 범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매 투자를 위해 빠르게 써먹을 수 있는 스킬을 알고 그 노하우를 배우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다루겠지만 저희 투자 경험과 여러 다른 사람의 투자를 지켜본 결과 진짜 중요한 것은 큰 범주의 내용입니다. 투자와 부자 마인드에 대한 사고방식은 등한시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매 투자 기술을 배우기에 앞서 기존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매 투자로 원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큰 범주와 작은 범주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큰 범주는 투자 마인드입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에 아직은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험상으로 큰 범주는 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인드가 마치 동력과 추진력을 얻는 연료와 같은 존재라면 경매 기술은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료가 없는데 좋은 자동차가 있어봤자 달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마인드만 잘 정립되면 기술적인 것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찾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 관련 서적을 읽고 강의도 듣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경매 투자를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실제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마인드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시나요? 당연히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방법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경매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하시나요? 스스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내가 정말 경매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돈을 벌 수 있다고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처음에도 중간에도 경매 투자를 하면서 계속 필요한 부분입니다. 스스로에게 강한 마인드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 투자를 위한 필수 요소로는 4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투자 마인드, 두려움 극복, 물건 조사 능력, 부동산 보는 눈,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는 제가 교육을 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건 조사 능력은 대표적으로 권리 분석이나 시세 조사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익숙해지고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동산 보는 눈도 많은 물건을 접하고 실제로 투자를 위해서 여러 물건을 조사하며 실전 경험을 쌓다 보면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들 자연스럽게 갖춰갑니다. 하지만 투자 마인드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외부에서 도움과 자극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부동산에 대한 보수적인 마인드나 편협적 생각, 그리고 쌓여왔던 편견들에 갇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주위에 친구분들이나 지인들과 대화를 해봐도 느끼실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매 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내용을 모두 배우고 나서 경매 물건에 대해서 조사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찰 가격을 정해 놓은 뒤에도 막상 입찰 하루 전이나 심지어 법원에 가서도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괜히 두렵고 아직까지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읽고, 보고, 듣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공부만 해서는 절대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만 비로소 무엇인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만 살펴보아도 이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저명한 경제학자나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아닙니다. 또한 부동산학과를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몸소 체험하고 느낀 강남의 아주머니들이 부동산으로 많은 돈을 벌고 큰 자산을 일구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내용이나 기술적인 면은 어렵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경매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의 대부분은 근로자입니다. 돈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수입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원하고 꿈꾸는 포지션은 자본가입니다. 자본가란 내가 가진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입의 90% 이상이 근로소득인 상태에서 수입의 90% 이상을 금융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10% 미만 정도가 근로소득이 되는 정도로 되는 상태를 꿈꿉니다. 그럼 이런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꿈꾸는 경제적 상황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소득은 앞서 말한 근로소득을 비롯하여 은행 예적금, 펀드, 채권, 주식, 부동산 등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도 이 도구들 중의 하나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자본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월세와 매매 차익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럼 시세 차익이란 뭐죠? 다들 알고 있듯이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내가 부동산을 5억에 사서 8억에 팔면 3억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싸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싸게 사려면 일반 매매로 가능할까요? 간혹 급매가 나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급매 물건이 나에게 올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 높지 않을 겁니다. 이런 급매보다 싸게 사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확률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경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매매 방법이 경매로 낙찰받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애초에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굳이 오르지 않더라도 싸게 샀기 때문에 현재 시세대로만 팔아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